이번 영상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정체와 내부 코드 그리고 경쟁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테슬라가 어떤 우위에 서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로보택시의 앱을 쓸 때 아무래도 첫 번째로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음 문항은 차량이 픽업 지점에 거의 다 왔다고 몇 분 정도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명령어가 있으며,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월에 열리는 로보택시 이벤트를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자율주행, 감독 없는 FSD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모델 3와 모델 Y 차량에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운송에 최적화된 사이버캡도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2025년 5월 7일 테슬라는 모델 Y 롱레인지의 후륜구동 버전을 출시하면서 미국 시장에 새로운 전기 SUV 모델을 선보였고요.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새로운 모델의 기본 가격은 44,990달러로 책정되었으며, 미국 연방 전기차 세금 공제의 혜택인 7,500달러를 적용하게 되면 실구매가는 37,490달러까지 낮아지고, 이 내연기관차와 비교해서 5년 동안 절약되는 기름값까지 계산해 본다면 약 6,000불 정도가 더 낮아져 3만 달러 초반대라고 테슬라에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롱레인지 전륜 구동 모델보다 약 4,000달러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테슬라의 전기차를 고려하던 소비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테슬라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 감소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모델 Y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한 판매 감소가 있었던 만큼 테슬라는 가격 경쟁력을 다시 강화하고 더 많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판매를 기록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의 이번 전략이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가 매우 궁금해지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됩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모델 Y 롱레인지 후륜구동은 사실상 한국 시장에 이미 판매 중이던 후륜구동 롱레인지 모델과 동일한 사항으로 보이고요. 이전까지는 중국 시장 중심으로 판매되던 모델이었지만 미국에도 투입이 되었으며,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테슬라의 차세대 로보택시 플랫폼인 프로젝트 알리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알던 차량의 소유 개념과 교통의 방식 그리고 수익의 구조까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정체와 내부 코드 그리고 경쟁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테슬라가 어떤 우위에 서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이름부터 살펴보면 알리콘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고, 상당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 프로젝트의 내부 코드명을 알리콘이라고 정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공식 발표는 없지만, 알리콘은 현대 판타지에서 유니콘과 페가수스의 특징을 결합한 뿔과 날개가 있는 유니콘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유니콘은 희귀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상징하고 있으며, 페가수스의 날개는 자유와 도약을 나타내는데,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콘은 이 프로젝트의 야심찬 비전과 마법 같은 기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는 종종 독특하고 대중문화를 반영하는 명칭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 테슬라의 로봇의 이름을 만화 주인공의 이름인 옵티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알리콘은 만화 영화인 마이 리들 포니에 나오는 등장인물로 이번에도 만화 주인공에서 이름을 사용한 것이 매우 독특합니다. 자, 테슬라가 이걸 자율주행 로보택시 프로젝트의 코드명으로 붙인 것은 꽤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자동차는 우리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탈 것이었다는 정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안 탈 때도 누군가를 태우고 또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자산이 될 수 있고, 이는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차를 타고 이동만 하던 시대에서 차를 보내서 수익을 벌 수 있는 시대로의 전환점 위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신화 속 동물처럼 상상만 하던 일이 정말 실제로 가능하게 될지 이제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알리콘은 어떻게 이용하게 될지 궁금해지고, 또 테슬라의 차를 가지고 있는 오너라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 이 재미있는 건 테슬라는 새로운 앱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미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테슬라의 앱을 그대로 사용할 것만 같습니다. 자, 이미 테슬라 오너들은 앱을 이용해서 테슬라 차량의 충전도 확인하고, 또 창문이 열려 있는지 잠겨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앱 안에서 이 로보택시의 기능이 그대로 들어오게 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한 유저가 iOS용 테슬라 앱 코드 안에서 알리콘 관련 기능들이 숨어 있는 것을 찾아냈고, 거기서 확인된 명령들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명령어를 확인해 보면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진짜 곧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선 명령어를 보게 된다면 목적지를 입력하라는 문항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로보택시의 앱을 쓸 때 아무래도 첫 번째로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음 문항은 차량이 픽업 지점에 거의 다 왔다고 몇 분 정도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명령어가 있으며, 또 자율주행이라고 해도 안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고객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 요청 버튼도 설계되어 있고요. 또 차량이 너무 늦게 오거나 멈춰 있을 때 탑승자가 탑승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를 입력하게 하는 기능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이 운전자 호출 명령인데요. 이건 뭘 뜻하냐면, 초기 단계에서는 완전한 무인 로보택시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차량에는 운전자가 탑승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명령이고, 이 테슬라 직원들이 안전 운전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된 기능일 수 있다 생각하게 되며, 일반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FSD가 모든 운전을 담당하더라도 본인이나 지정된 운전자가 안전 감독자로 참여할 수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의 초기 설정을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 말은 즉 테슬라가 처음부터 모든 차량을 무인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특히 차주가 자신의 차량 시스템을 등록해서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 감독자가 탑승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의 신뢰와 또 안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는 무인 택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테슬라 로보택시의 가장 큰 핵심은 진짜 돈이 되는가,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를 들어서 차 한 대가 하루 8시간만 로보택시로 돌아다닌다는 가정을 하면 이 연간 9만 마일 정도를 뛴다고 예상할 수 있고,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로보택시는 전기차라서 그 유지비가 매우 저렴한 편이고, 이 충전비와 타이어, 청소비 등을 모두 합쳐도 1마일당 약 16센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테슬라는 7에서 8센트 정도의 수준을 예상하지만, 로보택시는 상업용 충전과 또 관리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격에 좀 넣어서 계산한 것인데요. 지금 차량 공유의 요금은 마일당 2에서 3달러 수준이고, 테슬라가 25%의 수수료를 떼고 또 운행비를 뺀다고 해도 마일당 순이익은 1마일당 1.5달러 정도의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65센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 만약 연간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9만 마일당 65센트를 곱하게 된다면 미화로는 약 5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8천만 원 정도의 연수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하고, 보험료와 세금, 차량의 감가상각 같은 이런 비용이 추가되게 된다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하루 8시간만 돌려도 내 차가 알아서 돈을 벌어온다는 건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차가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기계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로보택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 진짜 경쟁사들이랑 붙으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무래도 자율주행 업계에서 가장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회사는 구글의 웨이모고, 바로 이 웨이모와 승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웨이모의 요금은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웨이모의 마일당 평균 요금은 1.5달러에서 5달러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다르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마일당 평균 비용은 3에서 5달러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고, 특히 짧은 거리에서의 마일당 요금은 5에서 12달러로 훨씬 높아지며 사실상 우버와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로보택시의 마일당 운행 단가는 앞에서 0.16달러로 예상했고, 여기에 소폭 마진을 붙이더라도 0.7달러에서 1달러 수준으로 요금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같은 구간을 다니는 차가 이 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반값인다면 과연 어떤 로보택시를 탈지가 궁금해지고, 이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가격은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자, 거기에 웨이모는 기업이 라이더 달린 차량을 직접 사서 이 로보택시에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테슬라는 플랫폼만 깔아주고 소비자가 알아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가진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차주가 알아서 차량을 굴리고 테슬라는 수수료만 떼는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런 강력한 플랫폼의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 승자가 될 것은 자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차를 사면 감가상각만 걱정했지만 이제 차가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출근 전에 차를 보내고 퇴근할 때는 다시 데려오고, 또 그 사이 차가 돈을 벌어오는 일이 놀랍지만 이제 진짜 눈앞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그냥 로보택시의 이용자가 될지 아니면 플랫폼의 플레이어가 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월에 열리는 로보택시 이벤트를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